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노후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가끔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 한 달에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자산의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계층을 상대로 얘기하나 보다 하고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물론 이 정도를 매달 노후 자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정말 노후에 어느 정도면 한 달을 살 수 있으신가요? 전문 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좀 더 현실에 맞게 그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어쩌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드는 내용이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평균 은퇴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은 실질적 은퇴 세대인 60세 이상은 총 자산 4억 8,914만 원이었고요. 이 중 실물 자산이 4억 198만 원, 금융 자산은 8,71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물 자산, 그러니까 사는 집을 뺀다면 은퇴 세대인 60대에게 남는 자산이 8,716만 원이라는 얘긴데요.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층들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은퇴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55세에서 79세 고령 인구의 노후 실태 및 취업 현황을 분석 발표했는데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세에서 79세 고령 인구는 370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5년 전인 2017년 252만 4천 명에 비해 무려 46.7%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마디로 이젠 노후에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같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2022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연금을 합친 월 평균 수령액은 2인 부부 기준으로 138만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하지만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인 277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최소 생활비인 198만 원에도 69%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정년퇴직 이후에도 고령층들이 계속 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얼마나 쓸지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또 매달 받게 될 연금도 서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딱 맞는 정답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게다가 60대 생활비와 70대가 됐을 때의 생활비, 그리고 또 80대 때의 생활비도 차이가 날 거고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다르고요. 또 지방에 사는 경우와 대도시에 사는 경우도 분명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변수들이 많다 보니 우리는 막연히 노후가 두렵지만 막상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계산해 본 적도 없고 계산하는 방식도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금융회사나 보험사들이 하는 은퇴 설계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금융사나 보험사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인 277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30년을 산다고 계산을 하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1년에 277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324만 원이 필요하고요. 30년이면 3,324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 9억 9,72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를 계산해 넣지 않은 금액인데요.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과 예금 금리가 비슷하니 이를 상쇄한다고 할 경우 두 부부가 노후 적정 생활비인 277만 원을 쓰면서 30년을 산다는 가정하에 대략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10억이라니 입이 벌어질 금액인데요. 10억 원은 우리나라 60대 가구주 상위 10%의 자산이에요. 10명 중 9명은 자산이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위의 계산대로라면 노후에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금융사나 보험사가 이렇게 큰 금액을 말하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마케팅이나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객들을 겁주려고 하는 얘기지 실상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노후에 총 필요한 금액만을 제시하고 나서 현재 가진 자산이 얼마다 얘기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모두 벌어서 충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에 무리하게 적금이나 연금 등에 가입하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부터 그렇게까지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에서 2인 부부 기준으로 평균 138만원의 연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적정생활비에서 연금 부분을 빼야 해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65세부터는 277만원에서 138만원을 빼면 139만원이에요. 연금을 감안하면 적정생활비는 139만원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위에서 60세 기준 평균 4억 198만원의 실물자산, 그러니까 집이 있었잖아요. 이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받을 수가 있어요. 4억 원의 집을 65세부터 주택연금으로 종신지급을 받을 경우 수령액을 따져보면 매월 98만 5천원을 지급받아요. 그러니 필요한 생활비 139만원이 남은 금액에서 98만 5천원을 또 빼야 해요. 그러면 실제 65세 이상부터 벌어야 하는 금액은 40만 5천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65세 이후로 매월 40만 5천원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나요? 만약 65세 이후로 돈 벌 능력이 없다거나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적정 생활비에서 40만원 정도 적은 대략 230만원 정도로 절약해서 한 달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보다 많이 벌 수 있으신 분들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남는 금액은 저축도 가능한 거죠. 60세 은퇴하신 분을 기준으로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0대 평균 자산은 실물자산 4억 198만원, 거기에 금융자산 8,716만원 해서 총자산이 4억 8,914만원이었고요. 2인 부부 기준으로 65세 이후부터 받을 모든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138만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부부가 60세 이후 월 277만원의 적정생활비로 3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총 9억 9,720만원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매월 필요한 금액 277만원에서 65세 이후가 되면 연금 138만원, 주택연금 98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빼면 대략 40만 5천원 정도만 벌게 되면 적정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버티실 여력만 갖추시면 그 이후의 삶은 무난하게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얻으시고 부부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65세까지는 무난히 버티실 수 있는 아직 젊은 나이니 무리는 없을 거예요. 만약 위의 평균보다 자산이나 연금 수령액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의 자산이나 연금이 이 금액보다 적은 분들은 이후로도 조금 더 소득을 올릴 방안을 마련하시거나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등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찾으셔야 해요. 물론 일반화의 오류라 이 계산이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사나 보험사에서 겁주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노후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연금 개혁에 따라 받을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들고 수령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는 등의 변수도 존재하고요. 금리나 물가 상승 등의 변수도 존재해요. 하지만 60세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위에서 말씀드린 평균 수준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 정도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노후가 막막하다는 막연한 생각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집 한 채는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리시면 노후는 그만큼 많이 편해지시는 거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가 아닌 이상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으로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위에서 60세의 평균 금융자산 8,716만원은 따로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혹시 자녀의 결혼이라거나 부부 중 누군가의 질병으로 문제가 생기는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금액은 비상자금으로 빼놓고 계산에 넣지 않은 건데요. 만약 이 부분까지 노후 자금으로 포함한다면 조금이나마 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 자녀의 결혼 등의 자금은 이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셔야 해요. 그리고 노후 대비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건강관리예요. 아무리 꼼꼼히 준비하고 계산해서 마련한 노후 자금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건강관리는 필수로 하셔야 해요. 은퇴 이후 삶을 10년 단위로 나눠보면 60대인 첫 10년은 활동이 왕성한 시기예요. 이 시기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활동도 시작하고 각종 모임도 왕성하게 참여하는 시기라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70대가 되는 두 번째 10년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몸 상태가 60대와도 확연히 달라서 여행이나 모임 등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때는 생활비보다 조의금이 더 많이 나간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과 본격적으로 이별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은퇴 이후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80대에 맞는 세 번째 10년은 평균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모든 생활비 중 의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될 거예요. 외출 없이 집안에만 있거나 요양원 등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앞에서 노후자금 계산을 이런 시기에 관계없이 뭉뚱그려 한 번에 했는데요. 이런 삶의 흐름을 감안하셔서 노후자금도 시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지금까지 은퇴 후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배우자분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받을 연금을 확인하셔서 위에 평균에 대입하시면 본인의 노후가 평균보다 편할지 고단할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